마이삭이 영동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부으면서 곳곳에서 침수, 낙석 등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에 따른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어선이 파손되고 횟집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항포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원주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는 201명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시가 상업지와 체육시설, 복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공용지를 시내권에 개발해 분양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틀 동안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에는 어제 저녁 7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124.5mm의 장대비가 내린 것을 포함해 이틀간 333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릉은 231.4mm, 속초 211.5, 동해 114.4, 태백 201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는 해제됐지만 강풍주의보와 폭풍해일주의보,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이하게도 한반도에 상륙하자마자 남해안뿐 아니라 강원 최북단까지 그 위력을 동시에 떨쳤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 동해안에는 항구의 각종 시설물이 초토화됐고 도로와 다리 곳곳이 잠기거나 끊어졌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쓰나미처럼 항구로 밀려듭니다. 어판장과 하러의 센터가 물에 잠겼고 작은 가건물과 주차된 차량이 힘없이 이리저리 떠밀립니다. 태풍 마이삭의 위력에 조용했던 항구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양양시가지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124.5mm. 도로 위로 냉장고가 둥둥 떠다니는가 하면 차량은 바퀴가 물에 잠겨 꼼짝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빗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저지대와 도로 곳곳이 침수된 겁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젯밤 인근 동해고속도로에는 산사태가 발생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우리도 기다렸고 지금 시간적으로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강릉과 속초, 고성 지역을 잇는 국도도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릉과 평창을 잇는 국도에 낙석이 발생했고 도로는 침수됐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마을 경로당 앞 도로는 자취를 감췄고 집안이 깎여나간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지금 돌 있죠? 돌인데까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마당이었거든요. 해가 마당이었는데 지금 밑이 파여나가면서 세면 위에 한 것까지 싹 파여나간 거예요,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는 거센 물줄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리 중간이 끊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쏟아낸 물폭탄에 양양과 고성, 강릉에서는 주민 28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태백선과 영동선 열차 일부가 한때 운행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강풍과 많은 비뿐 아니라 바다의 높은 파도를 일으켰는데요. 특히 삼척 임원항 주변의 피해가 심해 어민들과 상인들이 시름에 잠겼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이른 새벽 6시쯤에는 훨씬 심했습니다. 방파제를 훌쩍 타고 넘은 강한 파도가 맹렬한 기세로 항내를 뒤덮습니다. 태풍을 피해 정박했던 어선 가운데 20여 척이 뒤집히거나 가라앉았습니다. 용케 살아남거나 뒤집힌 어선들 사이는 온갖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항구 주변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항구를 끼고 늘어선 횟집 대부분이 침수됐고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내가 생긴 데 장사했는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랬는데 이런 일을 겪어갖고 참 너무 난감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파제와 가까운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되는 피해도 났습니다. 바닷물이 빠지고 난 도로, 뜯겨지고 밀려나간 아스팔트 잔해가 파도의 위력을 짐작케 합니다. 잠깐 40분 사이에 월파가 되면서 파도가 넘으면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삼척 50천 옆에 장미공원도 침수됐습니다. 중류와 상류 지역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려
하류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8만 5천 제곱미터의 공원 대부분이 흙탕물에 잠겨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50천 하류 주변의 삼척 중학교도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척시 가곡면에서는 태백방면 지방도가 유실돼 차량 통행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도에서 오늘 코로나19 환자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원주에 사는 어린이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어린이는 유치원 교사인 원주 40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조금 전 춘천 석사동에 거주하는 7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202명으로 늘었고 절반이 넘는 110명이 원주 지역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사업인 레고랜드 건설 사업에 대해 벌써 2번째 공식 사과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지연, 두 번째는 수익률 축소 덮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반성인 동시의 약속인데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 1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 강원도 현안을 묻는 도정 질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건설 사업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늦어졌다고 운을 뗐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시 춘천 레고랜드는 2번의 착공식을 해놓고도 6년 동안 사업 진척이 되지 않아 안팎의 비난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은폐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레고랜드 사업의 모든 과정은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도지사가 자신이 추진 중인 같은 사업에 대해 이처럼 2번이나 공식 사과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과만 있었을 뿐 책임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최 지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무슨 책임을 졌는지 말하지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도의회를 장악한 같은 당의 사과 면죄부, 봐주기, 묵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행정부의 안이한 사업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이를 꼼꼼히 책임지고 검증해야 될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원도지사의 이딴 사과는 강원도민의 불행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늦어지고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도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지사의 사과로만 끝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스스로 포기한 조사권을 감사원이 제대로 행사해 여러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인구 9만 명이 넘는 동해시는 시내권에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 도시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주택 상업지와 사회복지, 체육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개발돼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길 도로와 인접한 곳에 동해바다가 보이는 넓은 부지가 펼쳐집니다. 평생학습관 옆에 있던 임야 등 17,0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동해시가 조성한 공공용지입니다. 일부는 공공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사회복지 등 주민 편의시설 건축용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곳 공공용지 주변에는 고령자와 젊은 층을 위한 국민 아파트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임야를 개발해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와 청년층 행복주택 100호를 건설하는데 공공용지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성이 완료된 추암 2주택지 지구의 잔여부지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12개 필지 5천여 제곱미터의 택지는 일반 상업용지로 개발됐는데 동해시는 기존 추암 관광지와 연계해 배후 상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동해시 북부권 지역에는 국도 7호선 인근에 야산 일대 부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매립과 복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체육공원 등의 공공용지로 재활용됩니다. 동해시에서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건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번 근본 그 공공용지를 개발한 부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도심지 자투리 땅을 공공용지로 개발 분양함으로써 도시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늘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에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이 선임됐고 김연아 전 국가대표와 손여름 피아니스트 등 각 분야 대표 34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조직위는 앞으로 대회 종합 계획을 세우고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등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됩니다. 한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설상과 빙상 경기가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급증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정책자금 연체 금액이 1,552억 원 발생해 1년 전에 비해 6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융자 자금에 대한 2차 보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70% 학교가 오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강원도 전체 1,025개 학교 가운데 70%입니다.